자, 넷째 시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어서 보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자, 쟁점 순으로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에 도해를 먼저 보면 허가받기 전이고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가를 얻으면 유효가 되고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 확정되겠지만, 자, 아직은 관할관청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무효 상태다? 네,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지만 지금은 상태 자체가 유동적 무효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유동적 무효 첫 번째. 첫 번째, 허가받기 전이에요, 아직. 첫 번째. 첫 번째, 유동적 무효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죠? 네, 무효죠. 유동적 무효는 무효다. 무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효다. 왜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그죠? 무효. 그래서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다, 무효. 자, 그럼 무효니까 지금 현재 자, 효력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효력 없다. 자, 효력이 없다는 건 매도인, 갑도, 매도인을도 둘 다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채권, 채무가 없는 상태가 지금 무효라서. 자, 그러니까 매도인 갑은 목적물을 을한테 인도시킬 채무가 없고 을도 갑한테 대금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그 채무가 생겨나냐면은 허가 받았을 때. 허가 받아서 유효가 됐을 때 그 채권 채무가 생기겠죠. 자, 그럼 현재는 아직 무효 상태인 건 맞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없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행 청구도 못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계약 끝내겠다 못합니다. 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한다. 왜냐하면 무효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은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거나 청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 갑하고 을은 뭐를 하셔야 될 때죠?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관할관청에 가서 허가 신청해야죠. 허가 신청을. 빨리빨리 신청하셔야죠. 그래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선생님 내일 저랑 같이 관할관청 갑시다. 갑시다라고 했을 때 을이 필요한 서류 좀 준비해달라고 갑한테 부탁했을 때 갑은 여기에 대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계약상의 채권 채무는 없지만 양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협력을 할 의무. 협력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협력 의무가 있어요. 자, 근데 협력 의무는 의무가 있긴 있는데, 의무가 있기는 있는 건데, 이거는 주된 의무는 아니고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 의무.
자, 여기서 주된 의무라고 하면 매도인 측에서 물건을 넘기는 거. 매도인이 물건 넘기는 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주된 의무죠. 근데 협력하는 건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협력하자고 했는데 협력하지 않을 때, 위반을 했을 때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안 됩니다. 아니, 의무를 위반했는데 왜 해제를 못합니까? 그 이유는 부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주된 채무 위반으로는 해제가 되는데 부수적 채무 위반으로는 해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반을 통해서 손해가 생겼다면 의무가 있기는 있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건 가능해.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 양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랬죠?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도 이게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다. 자, 근데 해제 중에서 이행 착수 전에 하는 해제가 있어요.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받았던 그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하는 해제가 있죠? 그게 계약금 해제입니다. 이 계약금 해제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와는 무관하게 요거는 가능합니다. 계약금 해제. 자, 일단 이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체감께 보죠. 자, 양과로 1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거는요. 계약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이행 청구를 못 하는가 하면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토지 인도 청구도 못 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바로 밑에 줄에 나오고 있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자,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요. 조건부로 이행 청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조건부로도 안 된다. 이행 청구.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해제 여부입니다. 자,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어서. 동그라미 2번.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도 해제는 못한다 그러죠. 이거는 왜 못한다? 부수적이어서. 부수적 의무라는 거죠. 넘기세요. 근데 3번에 보시면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양괄호 3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거.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아서. 자, 근데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협력 의무가 존재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1번하고 2번 확인하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4번으로 내려가세요.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확정 무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갑한테 지급했던 계약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죠, 지금. 야, 이 양반은 지금 허가 신청해놨으니까 허가가 떨어질 건지 안 떨어질 건지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되는데 계약금 돌려달라고.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안 된다. 만약에 관할관청에서 불허가 됐다. 관할관청에서 불허가 떨어진 거예요. 신청했는데 불허. 그럼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무효로 아예 확정된 거죠. 무효 확정. 그럼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계약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무효가 됐을 때는? 확정 무효가 됐을 때는 계약금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끝났으니까.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거는 끝났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잖아요. 기다리시라고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5번입니다.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 자, 협력 의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협력할 의무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협력을 하는 건 부수적인 거고 대금 지급하는 건 주된 의무죠. 이 둘 중에서요. 협력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유효로 만들었을 때 물건도 넘기고 돈도 주는 거죠. 동시행 관계 아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4번. 오른쪽 4번. 밑에 쪽에. 자,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거 확인하세요. 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됐을 때 동그라미 2번 구역을 더 이상 재지정을 하지 않을 때. 자, 동그라미 1번, 2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게 됐으니까 효력이 이제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자, 근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을 때.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 명백하게 했을 때. 밑에 있는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이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추인 같은 경우는 3, 4월 달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넘기시고 바로 취소로 갑니다. 취소. 자, 취소 개념은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171페이지 와보세요. 171페이지. 취소권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140조 확인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첫 번째,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자, 여기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라는 것은 사기 강박을 당한 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기본적으로 착오했다, 사기당했다, 강박을 당하였다, 혹은 제한 능력자다. 이 네 분이 취소권자라고 했죠. 자,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의 대리인과 승계인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누구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들도 취소할 수 있고 이들의 또 누구도 취소할 수 있고요. 승계인. 자, 기본적으로 승계인이라고 하면 그냥 상속인 생각하세요. 상속인. 편하게. 상속될 때 취소권도 같이 상속되는 거다. 뭐 그 정도 맥락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의 대리도 있고 임의 대리도 있었고 법정 대리도 있었죠. 자,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요.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수권을 얻을 필요가 없이 그 고유의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 취소권자가 되려면.
주로 대리 파트에서 우리가 다뤘던 대리인들은 법정 대리보다도 임의 대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있고 여기에 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 자, 그리고 그 임의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률 행위를 했죠.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니 근데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하자를 판단할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지. 근데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된다고? 예, 본인한테 귀속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는 취소권 행사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취소할지 말지 누가 결정?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임의 대리에서. 만약에 본인이 야 그래 네가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지 말지도 네가 정해 라고 취소권 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수권을 한 바가 있다면 그러면은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정 대리인은 특별 수권 필요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원래 취소권자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 일단 제한 능력자 확인하시고요. 1번의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이죠. 미성년자,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사람.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이분들. 자, 밑에 파란 색깔 2번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자, 사기와 강박. 그리고 착오까지 같이 들어있네요. 밑에 3번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그냥 취소권을 가집니다. 근데 양과로 2번이에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임의 대리인이라고 해도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수권을 얻어냈다면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자, 4번에 포괄승계인 상속인을 말하는 거죠. 취소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취소의 상대방 스스로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방법 특별히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스스로 좀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에 4번에 취소 효과 확인합니다. 효과. 자, 1번에 소급적 무효 확인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들은 받았던 것들을 다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 근데 반환을 할 때 범위가 달라요. 밑에 쪽 양괄호 2번에 보세요. 선의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할 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현존 한도 반환.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악의 같은 경우는 받았던 이익에다가 이자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싹 다 반환해야 돼요. 악의는. 넘깁니다. 제한 능력자 특칙. 반환을 해야 할 자가 제한 능력자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집이 잘 살아서. 자기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팔았어요. 그 건물을 을한테 팔고 이전 등기해주고 대금을 뭐 한 2억을 받았습니다. 대금 2억을 챙겼다. 그러면 일단 계약은 유효예요. 물건도 넘어갔고 대금도 줬고 일단 유효가 맞습니다. 근데 갑이 마음 바뀌면 미성년자 갑이 마음이 바뀌면 선생님 저 취소할게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취소하냐? 왜 취소하는 거죠? 저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할게요. 그러면 유효였던 법률 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양 당사자들은 받았던 거 되돌려야 되겠죠. 미성년자 값은 2억을 돌려주고 을은 부동산 돌려줘야죠. 근데 미성년자는 반환을 할 때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에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고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을 하면 끝입니다. 만약에 갑이 2억을 탕진했어요. 탕진해가지고 유흥비로 썼어요. 유흥비로 써가지고 1억을 썼어요. 1억을. 저 1억 썼는데요. 술값으로 다 날렸는데요. 그럼 지금 나한테 얼마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1억밖에 없어요. 1억밖에. 이 1억이 갑의 현존 한도예요. 현존 이익이에요. 이게. 그러면 갑은 얼마만 갖다 주면 끝난다? 1억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다 줘야 되고요. 갑한테. 아시겠어요? 선악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보호받는 거면 제한능력자 보호받죠. 예. 그러니까 갑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후회하겠죠? 후회할 거잖아요. 유흥비로 2억을 쓸 걸. 그러면 1억도 안 줘도 되잖아요. 그거 후회한다고요. 다 써버릴 걸. 네? 이게 현존 한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선악 관계없이 현존 한도 반환한다. 선의악이 묻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 유흥비로 소비했다면 받았던 이익이 현존하지 않고 술값으로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저 유흥비로 2억을 썼어요. 네? 다 써버렸어요. 다 술 마셨어요, 이걸로. 그럼 나의 현존 이익이 얼마입니다? 빵입니다, 빵. 한 반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다 써버렸거든요. 그죠? 배째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취소권의 소멸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추인이 나오거든요. 3, 4월에 만나요. 빠이빠이. 자, 무효 취소 끝내고요. 바로 자, 178페이지. 자, 178페이지로 와서 제척 기간만 확인을 하죠. 중간에 146조 확인하세요.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됩니다. 10년 돼. 3년짜리, 10년짜리 제척 기간이 있어요. 자, 이제 총칙의 마지막으로 가세요. 부관입니다. 부관. 184페이지. 법률 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입니다. 자, 이 조건하고 기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관이라고 표현해요. 부관. 뭔가 법률 행위에 뭔가 부가적으로 약관을 붙였다. 부가적으로 약관 붙였다라고 해서 이거를 줄여서 부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관. 자, 첫 번째 부관에는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건이라는 건 어떤 사실이 발생하는 것이 불확실할 때가 조건이고요. 기한 같은 경우는 고래가 확실한 거. 이게 기한이에요. 두 번째, 부관은 법률 행위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성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의
효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 책 보세요. (186페이지) 의의보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자, 첫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일정한 사실 성취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약으로 덧붙인 거다. 이런 부관에는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다. 자, 첫째 부분 봅니다. 허가를 얻었을 때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여기서의 허가가 바로 조건이에요. 허가라는 조건의 성취가 있었을 때 효력이 생겨서 잔금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받는다는 건 확실한 거다, 불확실한 거다? 불확실하죠. 허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둘째, 갑이 사망할 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다. 갑의 사망은 확실한 거죠. 확실하죠? 언젠가는 죽잖아요. 사람은. 기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따라서 불확실한 걸 뭐라 그러고,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하고, 확실한 걸 뭐라 그러고, 기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한다. 갑이 딸한테 증여를 해요. 야, 내가 건물을 증여를 할게. 건물 증여. 건물한테 줄게. 단 네가 결혼을 하면 건물을 줄 거야. 이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결혼이라는 게 불확실하죠? 어떻게 이거 확실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결혼은.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이게 뭐 조건이다 기하야 이거. 이 조건이라고요.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야, 너 합격하면 내가 건물 줄게. 합격하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합격이 확실해요? 네? 확실해서 좋겠네요, 그죠? 근데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불확실하다고, 역시 조건이라는 거죠. 기한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죠. 야, 내가 건물을 증여하는데 네가 성년이 되면, 네가 성년이 되면은 증여할게. 이런 확실한 거죠. 시간 지나면 성년 되죠? 기한입니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겠다. 자, 밑에 내려와서요. 확실한 게 기한이고 불확실한 게 조건이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번에 파란색 2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관이라는 거는 성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한 장 넘깁니다. 조건으로 들어가죠. 188페이지입니다. 자, 188페이지 이제 조건으로 들어왔을 때 일단 첫 번째 조건 종류에서 조건에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해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요. 어떤 조건의 성취가 있었을 때 효력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효력 발생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결혼하면 내가 건물 증여한다. 그럼 결혼이라는 성취가 있었을 때 효력이 생겨, 효력 없어져? 효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야, 너 저기 합격하면, 네가 합격을 하면
합격하면 지금 내가 가진 상가를 너에게 증여하겠다. 그럼 합격이라는 성취가 있을 때 상가가 생겨, 상가가 없어져. 상가 생기죠? 정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정지 조건.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딱 정지해 있다가 합격하는 순간 효력이 딱 생긴다는 거죠. 정지 조건. 자, 반면에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해제 조건. 자,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효력 소멸합니다. 일단 상가를 줄 건데 네가 불합격하면, 야, 너 불합격을 하면은 내가 줬던 거 어떻게 하겠다? 상가를 빼앗겠다. 빼앗는다. 그럼 불합격이라고 하는 조건의 성취가 생겼을 때 받았던 상가를 빼앗기고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효력 생겨, 효력 없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제 조건. 이렇게 둘로 쪼개져요, 조건이. 크게. 자, 147조.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근데 2항에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자, 밑에 보시면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상가 분양을 완료하면 상가 201호 한 채를 주겠다. 네, 정지 조건이죠. 여기서의 성취가 뭐겠어요? 성취. 분양 완료. 이게 성취죠. 분양 완료란 사실이 있으면 201호 한 채가 생기죠? 정지 조건. 사례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하면서 허가가 불허가되면 매매를 무효로 하겠다. 불허라고 하는 조건의 성취가 있게 되면은 효력이 생긴다, 효력 없어진다. 효력 없어지는 거죠. 무효로 하기로 했으니까. 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야, 네가 합격을 할 때까지, 네가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 이거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여기서 성취가 뭐죠? 합격이죠? 이게 성취예요. 합격이란 성취. 자, 그럼 합격을 하면 생활비 생겨, 생활비 없어져. 생활비 없어지는 거죠. 맞잖아요.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주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 죄송합니다.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효력 소멸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 해제.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럼 잘 들어오던 생활비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을 해야 안 해요. 합격을 안 하고 미루는 거죠. 계속 생활비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 등록을 할 때도 이렇게 혼자서 딱 자기가 마음 먹고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말고 이렇게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 결제해줄게. 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다 결제해줄게. 이렇게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이렇게 뭐 결제해주잖아요. 합격할 때까지 내가 학원비 대줄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죠? 학원비 잘 들어오잖아요. 합격하면 안 들어오죠? 예, 뭐 그렇다고요. 예. 그렇다고요. 예.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가장 조건.
자, 조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입니다. 151조 확인합니다. 151조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을 때는 즉 불법 조건이라는 거죠. 반사회적입니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싹 다 무효예요. 전부 다. 2항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했다. 이런 걸 기성조건이라고 해요. 자, 3항도 내려갑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기성조건이라는 건 이미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미 기자, 성취의 성자를 써서 기성조건. 이미 성취가 되었다. 기성조건입니다. 얘도 플러스죠. 이미 성취됐으니까.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 근데 저 지난 31회 때 이미 합격을 했는데요. 이미 합격했다고, 이미 성취가 됐다고. 이런 게 기성조건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불능조건. 불능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거. 성취 불가능. 마이너스. 야,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할게. 네가 만점으로 합격하면, 만점으로 합격하면 상가 증여할게. 불능이에요, 가능이에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나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과락만 면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애를 붙잡고 만점 받으면 상가 줄게. 그러니까 불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불능 조건. 절대 불가능한 거.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야, 해가 서쪽에서 뜨면 10억 준다. 내가. 말 같지도 않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취 불가. 마이너스입니다. 불능 조건. 이것들을 섞어야 돼요. 자, 내려갑니다.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확인하세요. 법정 조건. 자, 이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네, 시험에는 딱히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 2번에 불법 조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반사회적이다. 둘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었을 때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싹 다 무효다. 계약 자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법 조건이 바로 양괄호 2번 둘째 줄에 나오는 거죠.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이걸 쉽게 표현하면 헤어지게 되면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의 계약이기 때문에 첩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반사회적입니다. 조건만 무효다. 계약 자체가 다 무효다. 계약 자체가 싹 다 무효예요. 자, 내려갑니다. 3번 불능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취될 수가. 뒤로. 기성조건. 이미 성취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정지조건. 그리고 기성조건. 뭐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죠. 해제 조건 마이너스. 불능 조건. 불가능하죠. 마이너스죠. 이것들이 이제 섞어서 이제 출제가 돼. 섞여서 이렇게. 자,
자, 첫 번째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 이미 합격을 한 사람한테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 라고 했어요.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 정지 조건. 근데 이미 합격자예요. 그럼 상가 줘야 돼요? 상가 안 줘도 돼요? 줘야 됩니까? 무조건 줘야 돼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됩니다.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예요. 유효. 자, 두 번째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이미 합격을 한 사람한테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줄게. 그럼 생활비 줘요, 안 줘요? 한 번 더. 자, 합격할 때까지 뭘 주겠다고요? 생활비 줄게. 합격할 때까지. 저 이미 합격했는데요? 그럼 생활비 한 푼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맞나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상가를 증여할게. 해가 서쪽에서 뜨면 10억 줄게. 그럼 10억을 줘요, 10억을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죠. 이런 거 효력 없어요. 무효예요.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섞이면 무효입니다. 마이너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그 날이 도래할 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뭐를 주겠다? 생활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비 줘요, 안 줘요? 주죠. 무조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영원히 주는 거죠. 유효, 유효.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예요. 그죠? 플러스. 유효, 유효. 요게 출제되는 거예요. 31회 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31회 기출, 31회. 그대로 나왔어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이게 31회 기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유효 부분보다도 무효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리하고 그 반대가 됐을 때는 유효다. 이런 맥락으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효력으로 좀 내려가죠. 조건 성취 전의 효력 148조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의 조건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 자,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고 하셨던 게 증여한다. 이게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청약을 했던 거예요. 야, 너 공부 시작해라. 합격하면 상가 줄게. 알겠어요. 공부 바로 시작할게요. 이게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 그러면 1월 달에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근데 시험은 몇 월 달에 있어요? 시험 10월 달에 있잖아요. 지금은 을이 합격할지 못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을이 가진 권리가 미정인 권리라는 거예요. 미정인 권리. 확정되지 않아. 정해지지 않은 권리다. 그럼 합격을 을이 할 수 있을지, 을이 합격을 못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이 상가를 가만히 들고 있어야 돼요? 상가 팔아도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상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아니 상가 증여해주기로 했잖아요. 얘가 합격하고 나고서도 상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여기서 상가를 제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는 것 자체가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마라. 두 번째 149조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되고 담보도 되는 거예요.
아직 합격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합격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달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났어요. 9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느낌이 와요.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합격 못한다. 느낌이 온다. 9월 달 되면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을 때.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모의고사 치면 점수가 나오니까 올해 나는 합격이다. 혹은 네, 뭐 그렇다는 거죠. 이미 나는 합격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음 달 시험 치면 합격이다. 합격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은 어차피 내가 10월 달에 시험을 딱 치고 나서 합격을 확정 짓고 나면은 상가를 증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권리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는, 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도 되고 권리가. 담보 제공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미정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을이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분도 가능, 상속, 보존, 납부 다 가능.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192페이지. 192페이지. 조건 성취 후 효력 147조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잃는다 그러죠. 효력을 잃게 된다. 정지 조건이 됐든 해제 조건이 됐든, 자, 정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조건의 성취가 있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효력 발생 플러스. 자, 그리고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 성취가 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거, 소멸. 마이너스. 언제부터 효력 생긴다고 돼 있죠, 지금? 성취한 때로부터.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진다고 돼 있죠? 성취한 때로부터. 자, 그러니까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든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효력 발생 시점이, 효력 소멸 시점이.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 1월 달에 계약이 됐고 결국 을은 10월 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상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는 1월 달부터 생기는 겁니까? 10월 달부터 생기는 겁니까? 요때부터라는 거예요. 성취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성취한 때로부터라는 말 자체가 소급효가 있다는 거다, 소급효는 없다는 거다. 소급한다는 건 돌아가는 거죠. 소급효가 있다고 하면 이 효력이 생기는 거는 10월 달부터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됐던 1월 달로 돌아가야 돼요. 소급한다면 1월 달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성취한 때로부터라고 돼 있죠? 10월 달부터라는 겁니다. 소급효가 없다는 거예요.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든지 효력이 없어지든지 하는 거예요. 3항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없지만 원칙은 없어요. 소급효 없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야, 원래는 소급효가 없는데 소급시켜. 소급시키는 걸로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은 자, 지금 이어지는 조문
그 의사에 의할 수 있다 없다 나눠져 있죠? 있습니다. 있다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 있다. 아니 아버지 아니 내가 합격을 하면 상가를 증여해 주신다면서요. 합격하면 맞아. 근데 합격하면 10월 달부터 권리 취득으로 하지 말고 1월 달로 소급 시키면 안 됩니까? 1월 달로? 1월 달로 우리 소급 시켜요. 소급 시켜요. 합격하면요. 아버지가 알겠다고 한 거야. 소급 시키자 그래. 알겠어요. 그럼 합격을 하면 1월 달로 돌아가서 상가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월세 수익이 있겠죠. 그 수익도 누구한테 귀속돼요, 이제? 소급한다면. 네, 을한테 다 귀속이 되는 거예요. 소급이 된다면요. 만약에 소급표가 없이 성취된 때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거다. 그럼 이제 그 안에 요 기간 동안의 수익은 갑이 다 가져가고 이때 10월 달부터 이제 을이 가져갔겠죠. 소급시키면은 그 사이 수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네모 3번에서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둘 다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하거나 소멸한다는데, 자, 밑에 3번 해보세요. 소급표 특약이 있을 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해서 소급표 특약을 붙였을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이런 경우는 조건 성취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밑에 2번 해보세요. 예컨대 고시원 주인 갑이 을한테 너 합격하면 지금까지 고시원 비용을 면제시켜준다. 그럼 이분이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한 날부터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고시원 들어왔던 그때로 소급해가지고 다 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조건이었습니다. 자, 기한은 3, 4월에 볼 겁니다. 총칙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물권법 파트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